좀 피곤하신가요? 안 피곤하죠? 자, 정비사업의 절차 있죠? 절차 부분 한번 봐보세요. 자, 쭉 한번 그려드렸죠? 보시면. 자, 우리 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제일 처음에 뭐들 하죠? 시행자가 정해져야 되겠죠? 쭉 보세요. 흐름대로. 자, 시행자가 정해지면, 자, 시행자는 공사 계획을 짠다겠죠? 자, 공사 계획을 사업 시행 계획.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권자 누구라겠죠? 시장, 군수 등. 자, 그리고 나서 원래 인가 받으면 공사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정비 사업은 무슨 절차가 있다고요? 분양받는 절차가 있더라. 그래서 분양 통지 공고하고 분양 신청을 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재건축 단지다. 뭐 재건축 사업구역 있으면 아파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낡은 아파트 있겠죠? 그러면 자, 이 사람들, 자, 우리 재건축은 여기 아파트 헐고 새 걸로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 다 살겠죠? 사람들에게 분양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통지 공고하겠죠? 분양 받을 사람은 신청할 것이고 분양 안 받을 사람은 신청 안 하겠죠? 신청하는 사람은 돈 받고 나가는 거야지. 돈 받고 다른 데 이사 가는 거지 뭐. 분양 신청한 사람은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새 걸로 받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분양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 분양 계획을 우리 뭐라 한다고요?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작성해서 인가 받는 거예요. 관리 처분 인가가 나와야만 뭐 할 수 있다? 철거. 공사가 들어간다. 됐죠? 이제 공사 끝나면 뭐 한다? 준공인가. 자, 준공인가 누가 해준다고? 시장 군수. 자, 끝나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 알겠죠? 그럼 이전 고시 하면 소유권의 변동은 언제 발생한다? 이전 고시일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 한다고? 청산하고 등기. 흐름을 이렇게 잡으시라고요. 이게 사업의 절차입니다. 개발 사업보다는 좀 더 복잡하긴 하죠? 좀 더 복잡해. 단지 요 절차가 있으니까 그래. 분양받는 절차.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거기 하나씩 봅시다. 사업 시행자 보이죠? 간단히 적어놨네. 자, 주관경 개선 사업은 누가 시행자라고? 시장 군수. 그죠? 오늘 토지공도 가는 공익분도 가는 것도 그 가능한 숫자가 나와요. 대표 선수만 딱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한다고?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아까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재건축은 조합이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인가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은 누가 작성한다고? 시행자 작성. 누가 인가 준다고? 시장, 군수 등이 인가한다. 일단 거기까지만 기억해 놓으시고 밑에 의지되는 건 나중에 할 거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통과되면 120일 이내입니다. 이제 숫자 개념도 지금 봐두시고 나중에 또 하나씩 외우긴 외워야 돼요.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나오면 120일 이내에 뭐 한다겠죠? 분양 통지 공고합니다. 알겠죠? 120일 이내에. 여기 나오죠? 숫자 따지면 이거예요. 사업시행계획 나오면 며칠 이내? 120일 이내. 시행자가 분양한다고 통지, 주소 알면 통지, 주소 모르면 공고. 공고는 널리 알리는 거니까. 그래서 분양 통지 공고합니다. 그럼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분양 시작한다. 30일 이상 60일 이내.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들 흐름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나옵니다. 그죠?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떨어졌어. 그러면 며칠 이내? 120일 이내 뭐 한다겠죠? 분양 통지 또는 공고를 합니다. 통지 등 하겠죠? 통지가 하고 나면 분양 신청은 며칠 이상? 30일에서 며칠? 60일. 요 사이입니다. 이때 뭐 한다고? 분양 신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분양 통지 되고 나서 요 30일 텀이 있죠? 텀이 있잖아. 여기는 왜 텀을 줬을까요? 고민해가지고 들어오라고.
알겠죠? 통지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사람 없잖아요. 일종의 이제 분양 통지가 들어가면 이제 각자 집마다 생각하겠죠? 분양을 받을 거냐, 그냥 돈 받고 이사 갈 거냐,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살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 재건축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집에 살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30일 이상 60일 이내 요 사이에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신청 안 한 사람은 어쩐다고? 돈 받고 나가면 돼. 알겠죠? 돈 받고 아파트 받을 필요 없잖아. 이해됩니까? 나중에 공사 끝나고 아파트를 받을 사람은 분양 신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상 60일 이내. 알겠죠? 합니다. 요 기간이 짧으면 며칠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작성하죠?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돼. 자, 관리처분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인가는 누가 한다고? 똑같이 시장, 군수 등이 합니다. 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그 효과입니다. 효과는 자, 인가가 나오면 그 다음 뭐 한다고? 철거. 또 기존 건축물은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효과 나오는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 나오면 철거고, 철거하려면 사용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봐서 여러분들, 우리 이거 건축물 있을 거 아니야? 지금 하나만 놓고 봅시다. 관리처분 인가 나오면 이거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지.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철거가 들어갈 것이고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됩니다. 자, 물론 이건 있어요. 자, 예외를 잠깐만 설명하고 갈 거니까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우리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철거를 한다. 철거는 언제 한다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들어가요. 알겠죠? 꼭 문제가 또 잘 나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그러니까 철거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다. OX. 철거한 이후에 받아 인가받은 이후에 철거해. 그러니까 이런 거 순서 문제 잘 나온다니까 지문이. 그래서 흐름을 아시라고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나서 철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외는 다 있어.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하지만 예외적으로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없다. 인가 나오기 전에도 철거할 수 있어. 예외입니다. 알겠죠? 예외적으로 우리 시장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미리 철거를 할 수도 있어. 그건 쓰지를 마세요. 나중에 볼 거니까. 알겠죠? 근데 예외니까. 원칙은 뭐라고? 인가 나온 다음에 철거하는 거예요. 자, 예외적으로 미리 철거하는 경우는 외울 것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 현재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 그럼 위험하겠죠. 안전사고 우리가 있잖아. 그럴 때는 미리 철거할 수도 있어요. 예? 자, 또 한 가지. 그 건축물이 비어있어. 폐공가란 말 들어봤죠? 폐공가, 빈 집이야. 그죠? 근데 거기에 아침마다 핏자국이 낭자해. 범죄 원상이 되고 있어. 그런 집들은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없다? 오케이. 미리 철거할 수도 있어. 근데 원칙은 뭐라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철거 들어갑니다. 됐나요? 자, 또 한 가지. 사용수익이 정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또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시행자가 동의를 해줬어. 그러면 일단 요 집이 단독주택도 좋으니까 집도 살 수가 있어. 인가 나오면 원래 사용수익을 멈춰야 되거든. 그런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돈을 못 받았으면 나가야 돼? 계속 붙어 있어야 돼? 돈 안 받고 나갈래요? 그죠? 그래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못했다. 그럴 때는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철거 들어가고 기존 건축물은 사용수익이 정지가 됩니다. 됐나요? 두 가지 기억해 놓으세요. 순서니까 딱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철거 등재 밑에 써놨네. 원칙은 관리처분 위에 철거하는 거예요. 예외적 허가 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경우는 두 가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아침마다 핏자국 낭자하거나 범죄 발생 우려있잖아. 우범지대가 되거나 그런 지역들은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공사 끝나면 준공인가 하겠죠? 누가? 시장 군수. 그럼 당연히 공사 완료고 지금 따라가는 거니까. 끝났다고 알리겠죠? 자,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합니다. 그러면 시행자 가는데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 이전 고시일 다음날. 다음날 동그라미 치세요. 다음날 취득합니다. 됐나요? 딱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차가 등기하고 청산하면 되는 것이다. 등기를 해야 권리 취득한다면 틀려. 등기하지 아니해도 권리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그 아파트는 내 것이 되는 거야. 무슨 말 하겠어요? 재건축 같으면 이제 아파트 번호 생각하시면 되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 많이 하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된다. 자, 그 중에 특히 이제 우리 조합 부분은 정비조합이 출제가 안 빠지고 나오죠. 도시개발조합은 좀 덜 나옵니다. 여러분 왜 덜 나오냐면 도시개발조합은 시행자가 조합만 있는 건 아니죠. 어디 볼래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조합을 여러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잠깐만 설명드릴게 보세요. 자, 우리 조합은 우리 개발법에 즉 도개법에 도시개발조합이 있고 또 우리 도정법 정비법에는 정비사업조합, 정비조합 줄여서 정비조합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재개발조합하고 재건축조합만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두 가지 나오죠. 자, 또 주택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도정법. 자, 우리 주택법에서도 주택조합이 있어.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주택과 제가 안 했죠? 주택과 할 건데. 조합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주택조합은, 여러분, 지조합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지역조합. 여러분, 가장 많이 보는 게 지역조합이야. 직장조합도 있는데, 이건 거의 못 볼 것이고, 또, 리모델링 조합이 있어. 이게 주택조합이야. 조합은 이렇게 전체 나옵니다. 우리 시험범에 나온 조합은 이걸 공부할 건데요. 조합 부분은 우리 모든 시험 문제에서, 우리 시험에서 거의 다 안 빠지고 나오는 편입니다. 도시개발조합도 나오면 한 문제 나올 것이고, 정비조합은 한 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주택조합도 한 문제 이상이 나와. 알겠죠?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개발조합은 좀 덜 나오는 편이야. 매번 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는. 약간 떨어져 안 나올 때도 있어. 물론 올해는 나왔어. 올해 나오는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 나왔어. 알죠? 올해 나오는 문제는 매번에 이야기했던 거. 도시개발조합에서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는 거. 알겠죠? 개정, 임원이, 환지, 합병을 내었던 거. 그게 나왔어. 그게 뻔한 게 나왔거든. 올해 문제는 쉽게 나왔고. 그 문제는 24회 때 한번 기출된 걸 그대로 냈어. 알겠죠? 근데 개발조합은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자, 개발사업 시행자는 종류가 엄청 많았죠. 12개가 있었잖아. 조합이 없어도 시행할 수 있어.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시행자죠? 공공시행자라 민간시행자 있었잖아. 12가지. 그 중에서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자잖아. 그럼 여기는 조합이 없어도 개발사업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한마디로 도시개발조합은 필수다, 필수가 아니다. 그게 필수 아니야. 개발조합 없어도 돼. 알겠죠? 개발조합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됐죠? 개발조합은 없어도 우리 공공시행자 있잖아. 공공시행자 누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요?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 소유자도 있고 조합도 있고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등등이 있었잖아. 종류가 12가지 나왔잖아. 우리 지난번 교재에서 봤잖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 그래서 개발사업은 조합 없어도 할 수 있어. 제 말 알겠어요? 개발사업은 조합 있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조합이 하는 경우는 좀 사실 많지가 않아. 왜? 도시개발사업은 규모가 크다고 작다고. 그지. 규모 큰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막 나서서 막 할 정도 사업이 실은 못 돼. 규모가 커. 할 수는 있어도, 알겠죠? 도시개발 사업은, 이야기했잖아. 개발 사업이 정비 사업보다 규모가 더 커. 개발 사업은 엎어버린 게 완전히 딱 밀어가지고 토지를 정비하는 거라니까. 알겠죠? 전체 딱 밀어버리는 거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도시개발사업도 규모 크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개발조합은 없어도 돼. 없어도 시행자 많잖아. 제 말 알겠어요? 이게 필수는 아니란 이야기야. 도시개발조합 없으면 개발사업 못 한다고 하면 틀려. 응? 개발조합 없어도 된다니까. 필수가 아니라고. 그 말 알겠어요? 자, 뭐 하나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비조합에서는 여러분, 정비조합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왜? 정비사업 중에서는 주거환경 사업이 제일 크다겠죠? 그거는 민간이 한다고? 관에서 한다고? 그래, 시장 군수가 하기 때문에 조합 필요 없어. 됐죠? 그리고, 자, 재개발조합은 필수도 아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죠? 왜?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할 수도 있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다 없다? 오케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조합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조합도 필수는 아니에요. 됐나요? 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자,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조합이 필수도 아니다. 필수다. 조합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재건축은 조합이 필수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조합은 여러분 성격이 좀 달라요. 결이. 자, 여러분 이게 결이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여기는 따로 볼 건데, 왜 따로 보냐면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이야. 알겠죠? 도시군 계획사업은 공공성이 강하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주택건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제가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요?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있었죠? 세 가지 뭐?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세 가지.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이 세 가지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야. 도시군 계획 사업은 아까 우리 관리계획 절차 봤잖아요. 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야. 근데 주택건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개발하고 정비 사업보다는 공공성이 더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제 말 알겠어요? 그래서 주택은 이 조합 성격도 좀 다 달라. 알겠죠? 그래서 이건 따로 논의하시면 돼. 따로. 그리고 보통 여러분 주택조합은 지역조합이야. 알겠죠? 같은 우리 조합 결성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한마디로 팔아먹는 거야. 공급. 자기들 거 챙기고 남은 거 일반 분양시키는 게 주택사업이거든. 주택사업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본 게 지조합, 지역조합이에요. 직장하고 리모델링 조합은 거의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직장은 뭐 같은 직장에서 주택을 마련하고자 조합 결성하는 건데, 같은 직장이 뭐 얼마나 평생 직장이 있어? 직장 구성원, 직장원들이 뭐 자기들끼리 조합 결정해서 그 경우는 가능은 해도 실제 많이 못 봤을 것이고, 가능은 해요. 또 법에 나왔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 좀 드물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 리모델링도 여러분 하려면 각자 알아서 하잖아. 그죠? 물론 이제 단지별로 리모델링 할 수는 있어. 그때 리모델링 조합을 결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많이는 못 봤을 것이고, 보통 여러분이 보는 주택조합은 다 지역조합. 우리가 지조합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게 보통 여러분은 주택조합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격이 좀 틀리니까 뺍니다. 여기는 집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야. 조합원이. 빼고. 일반적으로 개발조합에서 하나 비교할 건 뭐냐면, 자, 도시개발조합에 조합원이 누가 될 거냐 문제죠? 조합원입니다. 도시개발조합원은 누구라 했죠? 일단 개발구역이 지정된다겠죠? 그죠? 우리 개발구역에 있는 누구? 토지 소유자입니다. 조합원이. 토지 소유자지 건축물 소유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지상권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개발법에서는
개발조합의 조합원은 개발구역에 있는, 개발구역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되지. 전 국민이 조합원이야? 그건 아니잖아. 알겠어요? 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입니다. 됐죠? 근데 자,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은 둘 다 정비구역에 있어야 되겠죠? 정비구역은 나누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이 있고 재개발 사업구역이 있고 재건축 사업구역, 사업도 달릴 거 아니야. 합해서 말 때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여긴 누구? 토지 등 소유자야. 여기도 똑같이 토지 등 소유자야. 단지 여기서만 토지 등 소유자하고 여기 토지 등 소유자는 다르죠. 아까 했잖아. 재개발에서 말한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굴 말해? 토지만 있거나 건축만 있거나 지상권자도 들어가. 근데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라고? 땅하고 건축물 같이 갖고 있는 사람. 이자만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토지 소유자 개념 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또 한 가지. 그럼 여기 토지 소유자가 자,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했다. 그러면 조합 설립하려면 동의를 받거든. 소유자 동의 받아요. 그러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한 사람도 있고 동의를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100% 동의는 없잖아. 알겠죠? 조합 설립할 때 동의 받거든. 알겠죠? 그러면 설립할 때 동의를 받는데 동의를 안 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거냐 문제지. 동의한 사람은 당연히 조합원 되겠지. 조합 설립할 때 동의한 사람은 알겠죠? 우리 면사면도 소유인을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그때 동의한 사람은 조합원 되는 건 당연하고 동의 안 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거냐 문제거든. 알겠죠? 자, 동의 안 해도 여기는 조합원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동의하든 안 하든 다 조합원 돼. 또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 재개발도 동의 안 해도 다 조합원 돼. 근데 재건축은 동의 안 한 사람은 조합원 못 됩니다.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사업의 성격을 알아야 돼. 성격을. 자, 그래서 또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런 것도 책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잘 듣고 보세요. 왜 개발하고 재개발은 동의하든 안 하든 다 조합원이 될까? 일단 조합원이 되면 여러분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 조합원은 나중에 분양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겠죠? 그죠? 의무는 경비 부담해야 되냐 돼? 다 하고 의무도 있어요. 조합원비도 내야 되고 다 내야 돼. 근데 동의 안 해도 조합원 되거든. 그 차이가 뭐냐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개발 사업이든 정비 사업은 공공성이 강하다고 이야기했죠? 기억난가요? 근데 재건축도 공공성이 있지만 재개발, 개발보다는 공공성이 약하죠. 한마디로 도로 설치 안 해. 안 하지. 내 낡은 집 벌고 새집 받는 거잖아. 위에보다는 공공성이 약해요. 제 말 대체 알겠어요? 근데 개발이나 재개발은 다 도로도 설치하고 학교도 설치하고 그러잖아. 기반 설치하니까. 도로 같은 건 나를 위해 설치한 거야? 모두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공공성이 강한 거야. 그래서 공공성이 강한 것을 우리가 이론상 공공조합이란 말 쓰거든. 이론상 표현이에요. 공공조합이란 말 쓰거든. 이런 공공조합은 강제 가입입니다. 의무 가입이에요. 의무 가입. 알겠죠? 공공성이 강한 조합은 전부 다 의무 가입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 의사협회 있죠? 대한의사협회 있잖아. 변호사회 들어봤죠? 약사회 들어봤죠? 이게 전부 다 공공조합이야. 자, 여러분이 만약 의사가 됐어. 의사 되면 여러분 의사협회 회원이 자동가입이야. 그러니까 회비내고 날라와. 나 회원가입 안 했는데요? 필요 없어. 제 말 알겠어요? 자, 변호사 되면 변호사의 당연 회원이 됩니다. 자, 이런 공공성이 강한 조합들은 의무가입이야. 됐어요? 선택할 여지가 없어. 자동으로 되는 거야. 약사에도 마찬가지. 수의사에도 마찬가지.
이게 공공성이 있는 그런 조합들은 회원이 전부 다 의무가입이에요. 곧 이 말은 개발하고 재개발은 동의하든 안 하든 다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되는 거야. 그 말 알겠어요? 동의하든 조합원인데요. 근데 재건축은 위에보다는 공공성이 약하다겠죠? 한마디 도로 설치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재건축은 노후 불량 건축만 허물고 새 걸로 지어준다고 했잖아. 기반에서 설치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정비건설은 양호하다고 했잖아. 차이점 찾았나요? 그래서 재건축은 재개발보다는 공공성이 떨어져. 그래서 규제를 더 많이 하는 거야. 재건축 규제를 더 많이 하는지 알겠어요? 규제를 더 받아야 되거든. 재건축은. 재개발 이런 것은 도로도 설치하고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규제를 재건축보다는 덜해. 지금 알겠죠? 항상 문제 나오면 규제 나오면 다 재건축 사업 규제를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잠시적도 마찬가지 전부 다 재건축 규제를 많이 해. 왜? 재건축은 재개발보다는 공공성이 좀 약하다. 한마디로 얘는 기반에서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해. 양호하니까. 알겠죠? 낡은 집하고 새 집 받는 거야. 차이점 찾았나요? 공공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보다는 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이 할 사람만 하는 거야. 동의 안 하면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되는 거야. 차이점 찾았나요? 그래서 구별해 두시라고. 그러니까 개발이나 재개발은 동의하든 안 하든 다 조합원 되는 거예요. 단지 차이점은 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건축은 안 들어가.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도 들어가지만 건축망고도 들어가고 지상권자도 들어갑니다. 됐어요? 대신 재건축도 토지 소유자지만 여기는 재건축의 토지 소유자는 누구라고? 땅하고 건축물 같이 갖고 있는 사람. 그자만 조합원이야. 그자들 중에서도 동의를 해야만 조합원이야. 동의 안 하면 조합원 안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잡아두시란 이야기예요. 그 차이는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공공성을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합 부분을 거기 정리해놨는데 최소화시켜서 정리해놨어요. 자, 우리 정비조합은 설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옆에 써놨죠? 자, 개발조합이나 주택조합에는 추진위원회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만 있다고? 정비조합에만 있어요. 자, 그래서 구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정비조합의 설립 과정만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자, 흐름을 놓고 보세요. 정비조합은 항상 중요하고 제일 출제 많이 되는 파트니까 잘 보시라고. 자, 먼저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다. 무슨 조합에만? 정비조합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만 있는 거야. 도시개발조합에는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없다고? 주택조합에도 없어. 알겠어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거기 써놨죠? 자, 보시면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돼요. 하나 구역 지정 다음에 나오니까. 구역이 지정 안 되면 조합이 생겨 안 생겨? 없다니까 조합이. 알겠죠? 정비구역이 지정돼야지 거기 안에 있는 소유자가 조합원 되는 거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자,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이 된 다음에, 지정곳이 된 다음에 여기 몇 명 이상 위원 나오죠? 5인 이상의 위원. 그리고 위원장 포함입니다. 그리고 뭘 작성을 나오죠? 운영 규정을 작성합니다. 여러분,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아직 아니에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은 여러분 정관이 있거든. 정관이 뭐냐면 조합의 회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조합 회칙을 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정관. 자, 어느 모임이든 회칙 있죠? 그걸 조합에서 뭐라 본다고? 정관. 이제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 아니고 운영규정을 말 쓰는 거예요. 알겠죠? 운영규정을 작성합니다. 자, 써놨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가반수 동의. 그리고도 시장 군수 승인받으러 나와 있죠? 자, 이걸 거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추진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증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아야 돼요. 그 시장 승인까지 나와야 돼.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되면 여러분 조합을 설립해야 되거든. 자, 여러분 조합을 설립하려면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 알겠죠?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 자, 설립 인가는 누가 준다겠죠? 다 시장 구수증 찍으라고 했잖아. 정비조합은 다 시장 구수 찍으세요.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역으로 따져볼 테니까.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추진위원회에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인가 받고 인가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누가 한다고? 그냥 추진위원회가 다 하는 거야. 구성됐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인가 신청하려면 생각해봐, 여러분들. 조합 설립 인가가 받으려면 조합의 형태는 갖춰야 되겠죠. 조합의 형태가 있어야지 인가를 신청하지. 자, 그러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뭘 개최하냐면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자, 누가 이걸 다 한다고?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알겠죠? 추진위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정관도 작성하고 임원도 뽑고 대의원도 뽑는 거야. 조합의 형태를 갖추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인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인가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동의서, 즉 인가 신청서에다가 소유자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 동의를 받아야 돼. 알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정비조합에서 인가 신청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동의. 자, 그럼 이때 동의 받는 것은 지금 외우세요. 이것은 매번 나오는 문제, 올해도 나왔대, 문제는. 알겠죠? 동의 정족수 내용 외우셨는데, 외우기 편하게 제가 해놨으니까 다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우리 조합은 재건축 조합이 있고, 또 재개발 조합이 있죠? 또, 재건축은 여러분, 주택단지 안이 있고, 주택단지 밖에 있어. 자,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주택단지 안에는 여러분 보통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 재건축은 아파트 제일 많이 하잖아. 알겠죠? 그래서 주택단지 안이라는 것은 주로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 자, 이거 하는 것이고. 주택단지 밖에는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됐나요? 주택단지 밖에 있고 안이 있죠? 단지 안, 단지 밖. 그 밑에 써졌잖아. 보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는 보세요. 이 동의는 누가 받으러 다닌다고? 추진위원회가. 소유자들 만나서 동의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인가 신청서에다가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들어가면 인가 안 나와. 설립인가 못 받으면 조합이 설립이 안 되는 거야. 됐나요? 자, 이때 동의 정족수는 자,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 딱 정리해놨거든. 자, 세개 공통이 뭐예요? 소 4분의 3은 다 공통이죠. 다 똑같죠? 자, 소 4분의 3은 뭐예요? 전체 소유자 총수의 얼마 이상 동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 알겠죠? 토지 등 소유자의 전부 다. 토지 등 소유자가 다르다는 걸 구별하셔야 돼.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달라.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떻게 다르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하고 재건축 어떻게 다르다고? 재건축은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고,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축도 둘 다 갖고 상관없어. 갖고 둘 다 갖고 상관없고 또 지상권자도 들어가. 무슨 말이겠어요? 숫자가 틀리겠죠? 전체 소유자가 틀리겠죠? 항상 구별해. 토지 소유자 개념. 자, 그래서 동의를 받는데 그때 공통이 뭐라고? 전부 다 세 개가 다 공통이 뭐야? 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4분의 3은 다 똑같아. 똑같죠? 소 4분의 3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and야 or야. 다 and, or라고 하면 큰일 나. 또는 나오면 틀리나? 자, 면입니다. 자, 면만 틀리는데, 자, 주택단지 안에서는 면 얼마야? 4분의 3 이상. 자, 밖에는
3분의 2. 재개발은 2분의 1입니다. 그거 적어져 있죠? 됐나요? 이렇게 오시면 간단히 오죠. 그래서 소수는 공통 빼고, 그리고 면 4분의 3, 면 3분의 2, 면 2분의 1이야. 이 말은 대상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 해당되는 소유자 동의.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되는 소유자 동의.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해당되는 소유자 동의. 면적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야기했죠? 지난번 시설사업 할 때. 한 사람이 다 갖고 줄 수 있잖아, 땅이. 그래서 면적에다가 소유자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원래 면이 앞에 나오는데 여기 편하게 좀 여기부터 제가 빼놨어. 해놓으시고. 또 한 가지. 여기 주택지 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 추가된 게 뭐예요? 각동 가반수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 곧 이 말은, 자, 우리 주택 단지가 있다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주택 단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는 거야. 재건축은 조합이 있어야 되잖아.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먼저 추진위원회가 먼저 구성됩니다. 이게 통과돼야 돼. 그리고 나서 창립총회 열어가지고 조합의 형태를 갖춥니다. 조합의 형태는 아까 뭐라고? 정관도 작성하고 임원도 뽑고 대의원도 뽑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장군색에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가 신청할 때는 이 신청서에다 동의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거 빠지면 인가 안 나와. 이때 동의를 받을 때, 자, 주택단지 아니라면, 자, 아파트니까 아파트 동의 있겠죠. 그래서 8개 동이 있다고 봅시다. 뭐, 여러분들 보통 뭐 101, 102동, 103동 이렇게 쭉 있잖아. 8개 동이 있다고 봅시다. 동이 있어. 그러면 설립인가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전체 소유자, 동이 있어도 각 집이 있을 거 아니야. 다 집들 호실 있죠? 전체 소유자 수 나올 거 아니야. 물론 세대주 기준이겠죠. 그래서 얼마 이상 동의? 4분의 3. 또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 4분의 3 동의 또 받아야 돼. 왜냐면 이 면적이 이렇게 분포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한쪽으로 몰려갖고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구역이 더 넓게 포함돼 가지고. 그래서 면 4분의 3도 들어갑니다. 그리고도 뭐가 들어가야 돼? 각동 가반수야. 자, 이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명이다. 다 100명씩 산다고 봅시다. 각 동에 100명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동의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100명씩 다 올 찬성했어. 근데 여기 104동만 40명이 동의했어. 자, 조합 설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느 동이든 다 가반수는 넘어야 돼. 각 동 가반수 넘어야만 재건축 조합이 설립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각동 가반수가 들어간다는 거. 무조건 해오세요. 이것은 뭐 엄청 출제 많이 됐어. 어쨌든 올해도 한 문제 나올 정도 문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정력수는 기본. 됐나요? 외우기 편하죠? 어떻게 외우라고? 요거 먼저 조합이 2개밖에 없다. 재건축은 3개밖에 없죠? 그죠? 재건축은 주단지 안, 밖, 안은 아파트 생각하고 밖에는 단독주택이나 상가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주로 이제 안이 많이 하지만 밖에도 가능은 해요. 됐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요. 이 동의를 누가 받으라고? 추진위가 도람도 동의 받습니다. 알겠죠? 동의를 다 받아. 이때 동의 정적수는 자, 재건축에서 주택단지 아닐 때는 얼마? 소 4분의 3 엔드, 면 4분의 3 엔드, 각동 가반수. 자, 주택이 바뀌라면 소 4분의 3 엔드, 면 3분의 2. 끝. 각동이 없지 뭐. 여기는 단독주택이니까. 또 재개발이라면 소 4분의 3 엔드, 면 얼마? 2분의 1. 외우시라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가를 받았어. 인가 받으면 여러분 바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비조합은 법인이야, 법인. 여러분 법인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돼야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설립 등기를 해야 돼. 설립 등기. 이 등기는 인가 나오면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합니다. 자, 등기함으로써 조합은 뭐죠? 성립이 되는 거야. 조합이 성립된 시기는 등기가 돼야 돼요. 인가 나왔다고 해서 성립된다고 또 틀리게 잘 나오겠죠? 인가 나와서 이때 성립되는 거야? 이때 성립되는 거야? 등기가 돼야지 성립됩니다.
알겠죠?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가 돼야 돼요. 됐나요? 간단하죠? 자, 우리 정비조합 어떻게 설립한다고? 먼저 추진위원회 구성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5명 이상 위원 또는 위원장 포함해서, 그리고 정관이 아니고 운영규정 작성해서 토지용 소유자 가반수 동의받아요. 그리고 시장으로 승인받아야 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됐죠? 자, 구성되면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거든. 설립인가 누가 해준다고? 시장 군수 등이야. 인가받기 위해서는 추진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알겠죠? 창립총회 개최해가지고 정관도 작성하고 임원도 뽑고 한마디로 조합의 형태를 갖추는 거야. 그래서 인가신청이 들어가는 거야. 인가신청할 때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어느 조합이냐에 따라서 동의 종족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인가받아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 나오면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뭐라고? 등기함으로써 조합은 성립된다. 까지는 알겠어요? 설립 과정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이 거기 아래 써졌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한 장 더 넘기시면 4쪽 보시면 조합원 자격 보인가요? 자, 조합원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예요. 대신 재건축은 뭐라고? 동의한 자만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재개발은 동의하든 안 하든 조합원이에요. 개발과 재개발은 동의하든 안 하든 다 조합원이라고 했어. 재건축은 뭐라고? 동의 안 하면 조합원 아니에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된다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임원 총회 대의원에 나오죠? 얘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 알겠죠? 그래서 그 맛배기로만 보여준 거예요. 맛배기로. 자, 우리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1명, 이사는 3명 이상. 토지용 소유자가 100명 이상, 5명 이상입니다.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그래서 조합에는 여러분 임원이 조합장이 있고 또 누가 있다? 이사 그리고 감사. 이 3개는 필수입니다. 알죠? 조합에는 반드시 둬야 돼요. 그래서 조합에는 조합장하고 이사,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조합장은 몇 명이죠? 당연히 1명. 이사는 최소가 몇 명이야? 3명 이상이니까 최소가 3명은 있어야 돼. 알죠? 이사 숫자는 최소가 몇 명 이상? 3명 이상. 물론 100명이 초과될 때는 5명 이상 있어야 돼요. 이사는 맥시멈은 기준이 없어. 10명이 있고 20명이 돼도 상관없어. 알겠죠? 최소가 몇 명 이상이라고? 3명 이상. 감사는 최대가 몇 명 이하야? 3명 이하야. 감사는 제일 많이 봐야 3명이야. 이하니까. 알겠죠? 감사는 회계감사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감사는 3명 이하입니다. 됐나요? 1명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조합장, 이사,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총회가 나옵니다.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시장으로 소집인데 그건 나중에 다 추가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총회 소집은 원칙은 우리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직권 또는 요구받아 소집하거든. 그것도 또 외울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라고 좀 빼놨어요. 자, 그리고 총회 소집하려면 7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통지합니다. 알겠죠? 이것도 작년 30회 나왔던 문제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자, 대의원회가 있죠? 자,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일 때, 10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을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오케이. 두어야 한다면 여기는 필수, 밑줄. 두어야 한다, 밑줄. 도시개발조합은 둘 수 있다고 나오거든. 대의원회를. 알겠죠? 근데 정비조합에서는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고 필수로 나와요. 몇 명 이상일 때는 100명 이상. 대의원회가 여러분 뭐 하냐면, 자, 보시면 조합에서 여러분 의사를 결정할 때, 조합에서 의사를 결정할 때는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총회에서 어떤 결정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의결하는 거야. 총회는 여러분 앞에 조합원들 다 모여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 전체 모임을 총회라고 생각하시면 돼, 간단히 말하면. 근데 총회에서 의사결정하려면 매번 결정할 마다 총회 소집하려면 여러분 장소도 그렇고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우리 다 모이려면 쉽게 날짜 잡아 못 잡아. 날짜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총회 이 권한을
대행시킬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뭘 구성하죠?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건 대의원회를 결정해버려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학교로 생각한다면, 우리 전교학생이 다 모인다고 생각하는 게 총회라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다 모이기 어려우니까 반장들 뽑아가지고 거기서 결정하죠? 그걸 대의원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거, 대신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의원을 구성하는 것이에요. 대신 정규조합에서 대의원회는 아까 뭐라 했죠? 조합원이 몇 명 이상일 때, 10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을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그것도 꼭 둘 수 있다고 틀리게 잘 나와요. 정비조합은 두어야 한답니다. 우리 개발조합은 둘 수 있다고 나오거든. 50명 이상일 때. 알겠죠? 그건 나중에 비교할 거니까. 그러니까 조합 나중에 이제 싹 비교해야 돼요. 이 비교 안 하면 또 뒤죽박죽 돼. 어느 조합인지 몰라 막. 나중에 할 거야. 지금 뭐 해봐요. 어차피 지금 저희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나중에 딱 적절한 시기에 또 다 비교 정리 한번 할 거예요. 알겠죠? 덜 헷갈리게 그렇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문제 하나 보시면 깜짝이야 문제, 올해 문제 나오잖아. 31회. 이거 또 나왔어.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정족수 물어보는 문제. 아주 쉽죠? 자, 거기 재개발 부인가요? 재개발이면 뭐야? 소 4분의 3, 면 2분의 1. 또 바로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 맞았을 거야, 아마. 저 수업하신 분들. 요건 기본 중에 상기본이니까. 여러 번 기출된 거고. 알겠죠? 소 4분의 3, 면 2분의 1이죠? 끝났고. 또 재건축인데 여러분, 거의 조금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란 말 보이죠? 그럼 주택이 바뀌란 이야기지. 바뀌면. 자, 소 얼마? 4분의 3. 면은 3분의 2. 요거잖아. 주택이 바뀌니까. 소 4분의 3, 면 3분의 2죠? 주택이 아닌 지역이란 말 찾았나요? 그렇게 나오니까. 이런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 문제는 올해 시험 문제 공부 좀 한 사람은 다 맞았어. 다 맞았죠. 틀린 사람은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여러 번 기출됐던 문제고, 이렇게 암기했는데, 이렇게 해오면서도 모르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암기해 놓으시라는 이야기고. 이게 올해 30에 나왔다 해서 내년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지문으로는 또 꼭 등장합니다. 지문으로. 한 문제는 이제 올해 나왔으니까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2번 문제는 여러분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문제인데 아직 관리처분에 공부할 내용이 많거든. 알겠죠? 근데 아직 오늘은 안 했어. 자, 옳은 거라고 물어봤죠? 자, 1번.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கள் 시작권자 분양을 포함해야 된다.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우리 재개발이잖아. 조합원에 토지용 소유자 들어가죠? 이 토지용 소유자는 지상권자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죠? 그럼 조합원이면 분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상권자는 분양을 안 합니다.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지상권자의 분양은 제외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나와. 그래서 우리 관리처분할 때 기준에서 지상권자는 조합원은 되지만 동의할 때 동의도 해요. 하지만 분양은 받는다 안 받는다? 생각해봐. 집도 없는데 분양 집 한 채 주면 되겠어?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상권자 분양 제외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온 지문이야. 나중엔 자동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1번 틀렸고. 2번은 재건축 사업할 때 관리처분의 기준은 몇주 꺼놨죠.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았어. 여러분 생각해봐. 자, 우리 전체 동의를 했어. 그러면 수업을 연장할 수도 있고 수업을 뺄 수도 있다 없다? 그렇지. 다 동의하면 상관없잖아. 근데 전원 동의했는데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없어? 전원 동의하면 할 수도 있어 없어? 당연히 있는 거지. 이건 상식으로 보세요. 전원이 동의하면 불만이 없잖아. 그래서 기준을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없다 해서 틀렸고. 자, 3번 아까 얘기했죠. 폐공과 빈집해가지고 우범지대 아침마다 핏자국이 있네. 이때는 시장군 허가 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한 게 3번이 맞은 거고. 알고 보면 쉬운 문제야. 알겠죠? 3번 옳은 답이고. 자, 4번 여러분 보세요. 아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나오면 제 끝부분 정전 토지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근데 자, 두 가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겠죠. 시행자가 동의했거나 돈 다 못 받은 경우, 보상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그때는 사용할 수 있어. 근데 그 시행자 동의를 받더라도 그 말 나오죠?
시행자 동의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없다고 생각 틀린 것이고. 자, 5번은 여러분 인가 여부 결정이거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거거든. 보세요. 아까 봤던 것만 잠깐 말씀드릴게. 자, 사업 시행계획 작성할 때 여러분 아까 주민공단 거친다겠죠. 공단 거친다겠죠? 주민공단은 계획 다 거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사업 시행계획은 주민공단 며칠 이상. 자, 요 두 개 계획을 비교 드릴게요. 잘 봐. 다시 봅니다. 이 두 개를 계속 헷갈리지 않는데 헷갈리고. 아까 얘기했죠. 사업 시행계획이 뭐라고? 어? 그래, 공사계획.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계획. 다시 말해서 공급계획이야. 됐나요? 구별부터 해놓으시고. 사업 시행할 때 주민공단 거친다겠죠? 며칠 이상? 14일 이상. 관리처분계획도 주민공단 거친다겠죠? 며칠 이상? 30일. 정관은 30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기시는 14일.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인가신청 들어가겠죠? 한번 봐봐. 인가 받으려면 시행자가 인가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인가신청하면 여기 인가 여부를 통보해 주거든. 인가해 주냐 통보를 해줘야 돼. 인가권자가.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인가 여부 통보해 줘.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 여부 통보는 이것은 60일이야. 60일 이내 통보해 주는 거야. 됐나요? 똑같이 관리처분계획도 인가 신청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인가 여부 통보. 이 통보는 30일이야. 자, 그래서 5번 질문 틀린지 알겠어요? 5번은 관리처분계획인데 60일 이내 통보에 30일이야. 30일. 60일에는 30일이야. 알겠죠? 그래서 숫자 같은 것은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지금은 문제 풀라고는 하지 마시라겠어. 알겠죠? 문제 풀지도 않을 것도. 근데 어떤 비교점은 그래. 사업 시행계획은 인가 여부 통보를 며칠 이내라고? 60일. 알겠죠? 신청 들어오면 60일 이내 인가해 줄지 않을 줄 통보해 주는 거야. 관리처분계획은 인가 여부 통보가 며칠? 30일. 물론 예배는 있어. 예 60일 있거든. 근데 예는 나중에 하고. 일단 관리처분계획은 인가 여부 통보를 며칠이나 하라고? 30일. 얘는 30, 30이야. 여기는 14, 60이고. 이게 비교점이야. 자, 사업시행계획이 뭐라고? 어떻게 하는 공사계획. 관리처분계획은 뭐라고? 분양계획. 다 이건 공급계획이야. 알겠죠? 주택 어떻게 공급할 거냐. 공급계획이에요. 하나 구별하세요. 자, 그러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획이 4개 나오다 보니까 앞에는 그래도 기본계획 정비가 앞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사업할 때 나온 계획은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을 기억하시라고. 됐어요? 그렇게 봐두시면 돼. 그래서 거기는 3번이 답이 옳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간 요 정도는 외울 수 있겠죠? 기껏해야 뭐 한 장밖에 안 돼. 문제 빼면. 앞뒤 한 장밖에 안 되잖아. 이것도 못 외우고 공부를 하겠다는 소리 자세히 갖지 마세요. 이건 기본 중에 상기본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번 인문과정 나온 자료들은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외우세요. 그게 바탕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있어. 1월달부터는 기본수로 나가는데 어떻게 따라오려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11, 12월 달에 그걸 열심히 좀 해놓으세요. 하실 수 있겠죠? 해셔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내년 합격을 기대할 수 있어. 그죠?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건강 상태라든지 뭐, 주변의 복잡한 일들은 알아서 정리하세요. 공부할 때는 생활이 단순화돼야 돼요. 일이 많거나 복잡하신 분은 공부하기 힘들어. 공부할 시간 확보하세요. 딱 그렇게 하시면 돼. 아니, 고생되지만,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3주간 지금 2.5단계라 학원 수업들이 좀 약간 좀 불규칙적으로 운영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는 뭐 비대면 수업하기도 하고, 비대면 여러분 안 오고 저희들만 혼자 촬영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이제 대면 수업 했는데, 어쨌든 조심들 하시고, 마스크 절대 벗지 마세요. 다 아시겠죠? 손 씻고,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시라니까 벗고 계신 분이 있어. 응? 안 돼. 그러니까 꼭 그래. 나는 걸려도 된다. 자기가 문제가 아니야. 남한테 문제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 만날 수 있으면 건강하게 만나고, 혹시 다음 주에 못 뵈면 영상으로 만나요. 알겠습니까?
꼭 공부하세요. 다음 주 이제 진도편 나갔죠? 우리 건축법 용어 정리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고생했습니다.